안녕하세요. 부자를 꿈꾸는 개미 북구미의 한정수 기자입니다. 오늘 저희가 조금 특별한 분 모셨는데요. 30대 초반 투자자신데요. 3천만 원으로 투자를 시작하셔서 한 4년 만에 30억 정도 만드시고 대기업 다니시다가 퇴사를 하신 대단한 분입니다. 저희 채널에도 예전에 출연해 주신 적이 있는데요. 세상학 개론이라는 유튜브 채널 운영하시는 한정수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세상학개론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축적되는 삶을 위한 성장 가이드라는 주제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한정수라고 합니다. 참고로 저랑 동명이인이에요. 네,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저희가 그 한정수님께서 최근에 쓰신 나는 투자로 30년을 벌었다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 이벤트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영상 끝까지 재미있게 보시고 간단한 감상평 달아주시면 저희가 추첨해서 10분께 책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천만 원 정도로 투자를 시작하셔서 30억 원 넘게 자산을 불리셨대요. 주식시장 흐름이나 네. 비트코인 뭐 이런 가상자산 시장 흐름이 막 그렇게 좋지만은 않은 것 같은 느낌인데 자산 변동이 그동안 어떻게 되셨는지 좀 궁금해요. 아마 그때 아마 6개월 전인가요? 네. 그때 아마 나왔을 때가 제가 이제 막 퇴사를 할 때 아마 17억 원 인증 영상을 올렸을 때쯤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에 비해서는 한 2배 정도, 2배 좀 넘게 이제 오른 상태고 국내 주식 시장은 좀 흐름이 안 좋긴 한데 저는 이제 포트폴리오 상에서 국내 주식이 그렇게 많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큰 사실 타격은 없었고 이제 해외 주식은 사실 지금 S&P 500도 거의 최고점을 찍고 있고 이제 가상자산 시장의 거의 이제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지금 이더리움도 최고가에 다시 좀 다다랐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시장 흐름이 좀 좋다고 오히려 좀 생각을 하고 있었고 시장의 불안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너무 올라서 그러니까 작년부터 계속 이제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는 최고가가 아니면은 오르지 않으면 불안해 하시는 약간 익숙해지다 보니까 상승에 오히려 너무 많이 올라서 좀 폭락이 올까봐 좀 불안해 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고 시장에 그런 불안 심리는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좀 이상하게도 이제 가격 자체는 좀 잘 가고 있는 적어도 이제 제가 투자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전에 저희가 6개월 전에 인터뷰할 때 기억에 남는 게 가만히 있어도 뭐 한 4, 50억 갈 것 같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그렇게 가고 있네요 좀. 그렇죠. 목표는 사실 더 높지만 지금 그래도 뭐 순탄하게는 아니지만 변동이 어느 정도 있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책을 아무래도 쓰셨으니까 책 얘기를 안 해볼 수 없을 것 같은데 첫 장에 보면 투자하는 이유, 우리가 투자를 해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자세히 써주셨어요. 우리가 왜 투자를 열심히 해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사실 뭐 정확히 말하자면은 왜 우리가 투자를 해야 하는지보다 왜 우리가 투자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가 더 맞는 표현인 것 같은데 본인이 투자를 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도 모든 이제 자산을 현금으로 갖고 있거나 현금과 이제 부동산으로 갖고 있는 사람은 현금과 부동산에 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이지 아예 투자를 안 하고 있는 사람은 재산이 아예 없지 않다면 없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투자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 이걸 내가 인지하고 좀 적극적으로 잘 제대로 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가지고 사실 빨리 할수록 좋은 것 같아요. 투자는 진짜 내가 부동산에 몰빵하고 싶어서 현금에 몰빵하고 싶어서 그런 포트폴리오를 짠 게 아니라면은 내가 좀 마음이 편한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본인의 의지로 짜는 게 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투자를 잘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좀 공부를 해야 될 거잖아요. 그리고 남들보다 지금 투자를 어쨌든 잘 하고 계신 편인데 한 챕터 제목이 공부하되 사랑에 빠지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일까 사실 좀 궁금했었어요. 투자의 기본은 제가 이제 잘 아는 것, 남들보다 잘 알고 사람들이 잘 보지 않는 그런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은 약간 이게 확신을 넘어서 사랑에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 자산이 아니면은 안 된다. 그러니까 결국 투자의 본질은 이제 그 미래의 변화지 자산 자체가 아니거든요. 어떤 자산이 뭐 몇 년 전에는 변혁의 아이콘이다가 또 몇 년 후에는 또 이제 바꿔야 할 뭔가 기득권이나 그런 좀 적폐가 될 수도 있는 거고 평생 이걸 보유할 마음가짐을 갖고 투자를 해야 되는 건 맞는데 내 미래가 5년 뒤에 올지 10년 뒤에 올지 모르기 때문에 모두가 내가 보는 미래를 지금 똑같이 이미 보고 있으면은 사실 투자의 그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뭔가 사랑에 빠지지 않는 게 중요하다. 다음 스텝을 계속 보고 항상 대중의 시각보다 좀 앞서 있는 시각을 유지하려는 게 중요하다. 세상을 읽는 눈이 좀 남들보다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투자를 잘 하려면 그런 눈을 갖기 위해서 어떤 공부하면 좋을까요? 많은 분들이 투자 공부를 할 때 뭐 차트를 보거나 아니면 뭐 뉴스를 읽거나 그런 것들을 이제 공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저는 굉장히 애매한 것 같아요. 뭔가 사실 투자 서적을 읽는다고 투자를 무조건 잘하게 되는 것도 아니고 그동안의 역사를 보고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겠다 아니면 그동안의 그런 사례들을 보고 뭐 규제는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사람들이 결국에는 이 기술에 매력을 갖겠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그건 것 같아요. 남들보다 새로운 것에 더 관심을 많이 갖는 것.
요즘 이제 새롭게 보고 있는 그런 자산이나 좀 관심 갖는 그런 투자처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대체이용 시장 같은, 그래서 예전에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도 뭐 전기 자동차가 좀 대중화되려면은 최소 10년은 걸린다, 20년은 걸린다, 아니면 절대 사람들이 이건 좋아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어느 순간 갑자기 뭐 어떻게 생각하면 순식간에 뭐 2030년까지 50%를 전기차로 하겠다, 뭐 나라들이 행정명령도 내고 그런 세상이 굉장히 빨리 바뀌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움직임에 따라서 뭐 테슬라도 거의 10배 이상 그 주가가 성장을 했고, 그런 것처럼 저도 이제 지금의 환경 주범으로 약간 몰리고 있고 좀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는 부분이 이제 축산업과 어업, 식품 시장이 이제 지구 환경 그 오염이나 환경 파괴에 끼치는 영향, 이런 것들이 점점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고, 그런 것들에 좀 베팅을 조금씩 해보고 그런 게 관심을 갖고 실제로 이제 먹어보기도 하고, 네,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계속 시도를 하는 거. 이전에 인터뷰 때도 말씀해 주셨던 게 굉장히 장기로 좀 보유를 하시는 스타일이고, 그리고 때로는 과감하게 레버리지도 사용하시고, 네, 빚을 내서 그렇게 뭔가 확신을 갖고 장기로 큰 돈을 투자하기가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좀 투자할 자산을 고르시는지. 저는 포트폴리오를 짤 때 이제 항상 매력도를 새로 판단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매력도라 하면 뭐 자산이 가격이 오르면 매력도가 높다라고 보통 이제 생각을 하는데, 결국은 우리가 상승 여력을 보고 미래에 이제 가격이 더 오를 거를 보고 투자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이 관심이 없고 지금 약간 가격이 저렴한 것들이 오히려 매력도가 높다고 볼 수도 있겠죠. 예전에 이제 제가 테슬라나 비트코인을 이더리움을 처음 투자했을 때도 그때 사람들이 아 그거 벌써 망했고 이제 앞으로는 이제 빵원으로 갈 거다, 그런 의견이 굉장히 대다수였을 때 이제 좀 싸게 살 수가 있었던 거고, 저는 이제 레버리지를 이제 작년 코로나 때 좀 과감하게 사용을 했지만 항상 레버리지를 사용한 건 아니에요. 지금도 사실 레버리지가 다 없고 레버리지를 청산한 상태고, 10년에 한 번은 커다란 폭락이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두가 이제 자산을 내던지고 현금을 찾는, 그러니까 모두가 현금을 원한 때는 오히려 저는 현금의 매력도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현금을 굉장히 싸게 빌릴 수가 있었기 때문에 현금을 빌려서 팔고 자산을 사는 느낌이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현금을 공매도 한 그런 전략을 취했던 거고, 지금은 오히려 모두가 현금은 쓰레기고 자산이 중요하다라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좀 현금의 매력도가 좀 올라갈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 약간 사람들의 심리에 따른 뭔가 그런 매력도로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비트코인, 이더리움으로 네. 투자해서 또 수익률을 많이 기록하셨는데 앞으로 좀 전망을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해요. 앞으로의 전망은 사실 뭐 단기적인 전망은 저는 하지 않는 편인데, 그래도 장기적으로는 아직 더 여력이 있다? 상승할 여력이 있다. 상승 여력이 있다. 그리고 생태계가 커질 여력이 있다. 근데 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엘살바도르 같은 나라에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법정화폐로 등록이 돼가지고 실제로 매일 이제 거래를 할 때 비트코인을 쓰는 나라도 이제 생기고 있고, 화폐처럼 이제 이용을 하는 나라도 있지만, 오히려 저는 제일 그 미래를 좀 더 밝게 보는 게 이더리움 부분이거든요. 이더리움이 이제 플랫폼이기 때문에 지금 사실 시가총액 부분에서는 아직 비트코인을 이더리움이 넘어서진 못했어요. 아직 한 3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결국 대부분의 이제 토큰들, 우리가 생각하는 코인들은 이더리움에서 돌아가는 이더리움 토큰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더리움 생태계 전체적으로 보면은 오히려 이더리움이 좀 뭐 크다. 오히려 저는 지금 가상자산 생태계의 중심이 비트코인이 아니라 이더리움이다. 비트코인은 그 자산 자체로 이제 의미가 있는 느낌이고, 이더리움은 그 플랫폼 위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기업들이 들어와서 뭔가 실제로 가치를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더리움이 좀 더 굉장히 좀 크게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예전처럼 이제 이게 망할 거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의 비중은 되게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비슷한 맥락인데 예전에 팔란티어도 비중을 꽤 크게 실으셨던 걸로 기억이 나요. 유튜브 채널 보면은. 네. 근데 계속 한 6개월 정도 보면 $30 넘었다가 뭐 지금 $20 후반대 뭐 이렇게 계속 흐름이 좀 유지되고 있는 것 같은데, 팔란티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말씀하신 대로 $20까지도 떨어졌다가 거의 맞아요. 한 $18까지 떨어가지고, 그때도 이제 많이 저처럼 좀 많이 주우신 분들은 지금 굉장히 많이 30-40% 이제 수익을 얻으셨을 것 같은데, 왓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30에 처음 투자를 하고 아니면 $40에 투자를 했어도 투자의 근거가 오르는 추세를 보고 가격을 보고 투자한 게 아니라 내가 이 회사의 비전을 보고 이 회사의 미래를 보고 투자를 했다면은 오히려 가격이 이제 떨어지고 $18까지 이제 떨어지면은 사실 박앤세일로 느껴가지고 그때 엄청 많이 또 돈을 계속 투자하면서 평균가를 낮춰야 되는 게 이제 맞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남들을 따라서 막 이제 사거나 이러게 되면은 사실 그러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면 점점 더 가격이 떨어질 것 같고, 비트코인이 최고가를 찍었을 때도 막 어디서 설문조사를 한 거 보면은 비트코인 투자한 사람의 절반이 돈을 잃었다라고 했어요. 근데 사실상 비트코인이 역대 최고가인데 사실 돈을 잃으면 안 되잖아요. 모두가 돈을 벌고 있어야 되는 건데, 네. 그게 주는 이제 메시지가 이제 무엇에 투자하냐보다도 어떻게 투자하냐, 그리고 왜 이것에 내가 투자하냐,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내가 왜 어떤 목적으로 어느 정도의 수익률을, 어느 정도의 내 스타일에 맞는 투자 스타일을 정하고, 뭐 어떻게 투자해야 되겠다, 뭐 어떤 원칙을 갖고, 뭐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투자해야 되겠다, 뭐 그런 것들을 잡고 나면은 나에게 맞는 자산들이 보여요. 팔란티어의 전망 같은 경우에는 B2G 이제 시장 위주지만, 뭐 지금은 이제 B2B 그쪽 시장이 이제 50% 이상으로 점점 성장을 하고 있고, 기업의 비전이 이제 각 정부와 이제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다 갖고 있는 그런 데이터 팀이나 그런 데이터 인력들을 본인이 대체해주겠다, 나중에 팔란티가 갖고 있는 그런 비전들이 현실화된다면은 상당히 좀 무서운 그런 기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좀 투자를 하고 있고. 아, 여전히 좀 비중을 갖고 계신가요? 그쵸, 저는 갖고 있죠. 제가 본 미래의 비전이 좀 나타날 때까지 저는 평생 가져갈 생각으로 계속 투자를 하고 있고, 더 매력적인 미래가 보이는 그런 자산이 있으면은 뭐 어느 정도 비중 조정을 하는 것도 있고, 내가 모든 돈을 다 현금으로 갖고 있다면은 똑같은 비중으로 내가 투자를 할까? 그런 걸 항상 생각해 보는 거,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